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화랑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하다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단 사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회화라는 게 뭐냐면 일단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및 규범을 습득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사회화를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다음에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야? 규범이죠. 그 규범을 어떻게 보면 습득해 나가는 거야.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한다는 거야. 뭔 말이냐면 좀 말이 어렵죠. 자, 우리가 일단 어떤 이 사회에서의 규칙 같은 거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배우고 학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시대나 사회나 공간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냐? 일단 모방이라고 합니다. 모방이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말을 처음 하게 되는 것도 엄마라는 말을 보통 처음 하잖아요. 그럼 엄마라는 말은 왜 처음 하겠어? 어머니가 계속 엄마 해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 하니까 엄마라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모방이 되겠고요. 보상과 제재가 무엇이냐면, 자, 이거는 뭐야? 내가 일정 행동을 했는데 그게 어떤 사회 규범에 적합하거나 일치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어, 애기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은 엄마가 이러겠지. 잘했어 하면서 보상을 해주겠죠. 그쵸? 그런데 제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름으로써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임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야. 그쵸? 제재는 뭐냐면요. 뭐 이거는 당연히 제재는 너무 쉽죠. 반대, 이 사회 규범과 불일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벌을 받음으로써, 제재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익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게 사회화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회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회화 기관은 말 그대로 뭐야? 사회화를 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준은 설립 목적과 사회화 내용으로 나뉩니다. 설립 목적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있습니다. 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이런 기관을 설립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잠시만요. 내가 지금 되고 있나? 되고 있겠지? 마이크? 설마 내가 지금 마이크를 끄고 하진 않겠죠? 어쨌든 그냥 해볼게요. 나를 믿고. 거의 한 이거 40분 50분 찍을 것 같긴 한데 마이크가 안 켜져 있으면 굉장히 빡칠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해요. 제가 내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나네. 또 3월이지 뭐고 새 학기 되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해. 자, 어쨌든 이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토대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뭐냐면요. 일단은 얘네는 목적이 사회화야. 설립을 써야겠다. 자, 이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는 거야. 그렇죠?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어떨까 그러면은? 일단은 애초에 사회화를 목적으로 된 것이니까 사회화를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공식적이고요. 체계적인 사회화가 진행이 된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학교. 자, 학교라는 곳이, 학교에 왜 다녀? 아이들을? 사회화하려고 다니는 거야. 그쵸? 왜? 우리가 또래 집단들, 그 친구들을 또래 집단이라고 해요, 보통. 예, 또래 집단들과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사회라고 하잖아, 학교를. 그죠? 이런 사회에서 지내는 어떤 좀 규범, 가치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거야. 단지 그러니까 공부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문화를 배우는 이유도 다 사회화를 위해서 사회문화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시가 학교와 직업훈련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교육 현장이라 그러죠.
직업 훈련소, 난 여기다 교육 현장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등 교육 현장. 아, 글씨가 정말 더러워졌네. 자, 어쨌든 설립 목적이 사회화라는 건 뭐야?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교육 현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말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뭘까? 얘는 설립 목적은 사회화가 아니야. 설립 목적은 사회화가 아니지만 사회화의 역할도 수행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런 학교나 직업훈련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겠죠. 나머지 사회화를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봐. 여기 예시를 사실 들을 필요도 없는데 가족. 자, 우리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결성돼? 사회화를 목적으로 결성이 돼? 아니잖아. 그쵸? 하지만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화를 배우는 거잖아. 사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또래 집단 바로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야. 또래 집단 그리고 대중매체 등이 있습니다. 봐봐, 우리 대중매체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건 아니지만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화가 되기도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사회화 내용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있고요. 2차적 사회화 기관이 있습니다. 자, 1차적 사회화 기관이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초 수준의 사회화 담당.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네는 뭐를 배우는 거야? 어떤 기본적인 언어, 가치, 규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자아를 형성하게 한다는 거죠. 자아 형성. 그다음에 뭔가 인성을 교정은 뭔가 안 좋은 걸 할 때 하는 건데 인성도 그저 형성되는 거니까 인성 형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얘는 뭘까? 1차적 사회화 기관은 대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바로 가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물론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 언어를 접하는 곳은 어디야? 처음 언어를 하게 되는 곳은? 바로 유치원 가서 처음 말을 하나요? 아니잖아. 그쵸? 집이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사회화가 되는 거잖아. 기초적인 수준에. 그래서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는 가족. 그 다음에 또 뭐냐? 유아기의 또래 집단. 그러니까 유아기 때 친구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친화력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 그쵸? 기초적인 사회화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은 없습니다. 2차적 사회기관은 뭐야, 말 그대로? 자, 1차적은 기초적이었으니까 2차적은 뭐겠어? 사회문화는 좀 이분법적인 게 많은 것 같아. 너네 봐봐.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도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였죠. 거시적 관점 안에서 기능론 갈등론도 굉장히 이분법적이었잖아. 그쵸? 그럼 그 다음에 배웠던 거 뭐야? 뭐 배웠냐 우리? 그 다음에 이분법적인 거. 사회실제론 명목론도 굉장히 이분법적이었잖아. 그래서 이 과목의 특성이 그건 것 같아. 이분법적인 사고를. 사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좀 다양하게 폭넓게 사고를 해야지. 근데 어쨌든 뭐 과목이 이런 거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자, 1차적은 기초 수준이었으니까 2차적 사회기관은 어떻겠어? 전문적이고 심화 수준의 사회화를 왜 이래 이거?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모든 가족, 유아기, 또래 집단,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많은 것들은 대부분 다 2차적이라는 거야.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빨은 어떻게 닦습니다. 이런 거 배우나요? 아니잖아. 그쵸? 그다음에 대중매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사도 있겠죠. 회사 빼먹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이해를 하세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이해를 하고 구분할 수 있는 틀이나 범주를 세우셔야 돼. 자, 바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 야, 막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또래 집단은 1차적이에요? 2차적이에요? 아니면 무슨 뭐 있었냐? 양로원은 1차적 사회적 기관입니까? 2차적 사회적 기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퀴즈 카페는 공식적입니까? 비공식적입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문화 공부를 가장 뛰어나게 잘하기 위해서는 암기 위주로 하셔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사탐 과목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윤리 같은 거는 아닌가? 윤리도 이해 중심인데.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암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지. 잔개념도 꽤 많으니까. 그치만 그럼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가면 잔개념 얼마나 많은데 문화 뭐 다 외우게? 뭐 문화에 뭐야 뭐 있냐? 문화 변동에 있는 거 다 외우게 사례를? 그쵸?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사회문화 공부할 때 좀 필요한 자세는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뭔가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 애들 앞에서 할 때는 정말 이게 흥분해서 하는데 이 여러분들하고 사이는 이게 내 얼굴도 안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자, 말이 안 나와. 어쨌든 사회화의 유형은 일단 우리가 지금 다 한 거야. 사회화는 지금 다 한 거예요. 사회 기간 다 한 거야.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했죠. 일단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화인 것은 공식적. 사회화가 아니지만 사회화의 역할도 설립 목적이 사회화가 아니지만 사회화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기초 수준의 사회화 담당하는 것은 1차적. 전문적 심화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것은 2차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름을 외워야지 당연히.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나는 예시를 가지고 뭐 자꾸 뭐 이거는 뭐 1차적, 2차적 이걸 외우지 말라. 이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사회화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얘기사회화와 재사회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사회화 안에 얘기사회화가 있는 거거든 원래. 근데 이게 사회문화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고.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사회화란 무엇일까요? 일단은 내가 아직 속하지 않아. 그치만 미래에 속할 예정이거나 속하기를 기대하는 어떤 집단에서 뭐 이거지 그냥 뭐 집단에서의 규범, 가치 또 뭐 있냐 뭐 지식 등을 얘기란 말이 뭐야? 미리란 얘기야. 미리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굉장히 예시로 많이 듭니다. 대학교 OT. 대학교 OT를 굉장히 얘기사회화의 예시가 됩니다. 우린 봐봐. 내가 지금 아직 입학하기 전에 하잖아. 대학교 OT는 보통. 입학을 안 했어. 그치만 내가 이 대학교에 속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잖아. 쌤 뭐 대학교 OT 맨날 가서 술만 처먹던데? 술 마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 문화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얘기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재사회화 보겠습니다. 재사회화 말 그대로 뭐야? 다시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는 재사회화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뭔가 사회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출문제에서 그 사례가 이랬어. 조금 일어났을 때 재사회화가 나왔던 사례가 어떤 변동, 그죠?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되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쨌든 학습하는 거야.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다 쓰고 말할게요.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 얘는 그래서 예시가 뭐가 있냐면 노인분들 있잖아요. 노인분들의 AI 학습, AI라고 하면 좀 그렇고 PC.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사실 이런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요즘 분들은 잘 다루시긴 하는데 노인분들 중에서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같은 거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사회가 변동이 일어났잖아. 지금 그분들이 살던 시대는 2, 3차 산업들이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살게 됐잖아요. 그 전에는 굉장히 경공업 위주로
경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 시간도 아니고 어쨌든 사회에 변동이 일어났잖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지금 AI와 컴퓨터 이런 교육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게 어색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 규범 가치나 규범을 학습한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재사회화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의 재사회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얘기사회화는 개인이 현재 속해 있지 않지만 않는 거야. 미래에 속할 예정이거나 미래에 속하기를 바라거나 이런 곳이야. 그쵸? 그런 것들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재사회화는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는 뭔가 어떤 사회 변동이 있었을 때 그걸 이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고요. 자, 봤고요. 사회화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위와 역할은 조금 이제 이게 좀 문제에서 말장난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귀속 지위가 있고요. 성취 지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귀속적이라는 말을 어떨 때 쓰죠?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선천적, 자연적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즉 얘는 개인이 뭔가 노력을 하거나 어떤 업적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업적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위를 말합니다. 갖게 되는 지위. 그쵸?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아들, 딸. 자, 내가 지금 아들이야, 내가 지금 딸이야. 그런데 이거를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나 딸 할 거야, 아들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위를 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태어난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자연적입니다. 자연적도 써야겠다. 그쵸? 청소년. 난 분명히 청소년을 해야겠어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난 노인이 돼야겠어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바로 되겠습니다. 어쨌든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게 더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연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살다 보면 청소년이 되는 거고, 청년이 되는 거고, 중년이 되는 거고, 노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야. 아이고, 내 약이 떨어졌네. 어쨌든 그런 지위를 바로 귀속 지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취 지위는 뭘까요? 말 그대로 성취를 한 거야. 개인의 노력, 업적 그런 것으로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을 통해 선천이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지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뭐 사장, 회장. 그러니까 이게 성취지위를 또 외우려고 하는 게 진짜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면은 이 뜻을 이해를 하면은 뭐 당연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장 이런 뭐 대표. 꼭 이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어도 돼요. 사원. 꼭 회사가 아니어도 돼요. 교사.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성취 지위에 들어갑니다. 왜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은 자식이 있다는 소린데 자식이 자연적으로 딱 생겨? 아니잖아. 선천적으로 갑자기 딱 생겨? 아니잖아.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겠다라는 노력이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 후천적으로 습득한 지위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일단 지위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갔습니다. 그쵸? 귀속지위, 성취지위라는 것은 지위 안에 이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요. 지위인지 아닌지 한번 OX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뒤에 제가 기출풀이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위가 아닌 것들을 주어주고 지위인 척하는 것도 있어요. 지위인지 맞춰봐. 이거는 뭐 귀속지위다, 성취지위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안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주의자, 진보주의자, 뭐 저 보수주의자도 있겠죠 당연히. 뭐 이러면 또 뭐 한쪽 편만 든다고 뭘 하려나? 이상주의자, 보수주의자, 채식주의자. 참 이 채식주의자면 저는 이제 한강 작가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어쨌든 이상주의자,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채식주의자, 또 어떤 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은행털이범. 아, 뭐였더라? 이 은행털이범 말고 뭐 있었는데 그거. 악성민원인이었구나. 자, 어쨌든 은행털이범 아니고 악성민원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악성민원. 어쨌든 자, 이상주의자,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채식주의자, 악성민원인, 이것들을 지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으니까 내가 가져왔겠지. 자, 그럼 왜 없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위란 것을 역할 배울 때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뭐뭐다운가, 뭐뭐로서 해야 될 기대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 즉 보라색 이상주의자로서 뭘 해야겠어, 난 보수주의자로서 뭘 해야겠어, 채식주의자로서 뭘 해야겠어, 악성민원으로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게 있습니까? 기대를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야, 너 이상주의자잖아,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래요 우리가? 야, 너 진보주의자잖아,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래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야, 봐봐, 그냥 야채만 처먹는다는 거잖아. 미안해요, 처먹는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야채를 먹는다는 건데, 채소죠,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채식주의자잖아. 그런데 야, 이게 어떻게 지위야? 나는 채식주의자라는 지위를 성취지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의지, 업적 통해서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도 아니잖아, 채식주의자는. 그쵸? 야,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도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야, 이렇게 안 하잖아. 그쵸? 난 태어났을 때 이상주의자야, 안 하잖아. 그쵸? 난 태어났을 때부터 악성민원인이야, 이런 거 없잖아. 그쵸? 그래서 지위인지 아닌지 좀 잘 구분을 하시라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은 오답률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란 뭘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즉 아까 내가 설명한 거요, 역할 설명 다 한 거야. 왜? 역할이 어떤 지위가 있어요. 어떤 지위가 있는데 지위에 대해서 소속 집단이나 사회라고 할게요.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방식이라고 할까요? 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위를 어떤 사회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게 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는 지위가 있다고 칩시다. 고등학생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고등학생이라는 지위가 있는데 사회는 고등학생들을 어떤 기대를 할까? 사회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기대하잖아. 그쵸? 그런데 그럼 역할 행동은 뭘까요? 역할 행동. 역할 행동. 개인이, 자 봐봐, 개인 지위라고 할게요. 개인 지위가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역할이잖아. 이 역할을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느냐, 실제로 수행하는 방식을 역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위가 있어. 그런데 사회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봐. 나를 이렇게 바라봐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사회적 기대가 있어. 그쵸?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말 그대로 역할 행동이잖아. 그래서 그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할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나와요. 자, 이건 당연히 이거는 사회문화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오거든. 아까 제가 뭐 했죠? 사회화에서 보상과 제재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역할에 대한 보상, 역할에 대한 제재 말이 될까? 말이 안 됩니다. 왜? 보상과 제재는 철저하게 그 방식에 대해서, 행동 방식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실제 행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보상과 제재는 실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보상, 역할에 대한 제재라는 말은 무조건 틀립니다. 역할에 대한, 생각보다 이 강의 찍는 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틀린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4번째인가 3번째인가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근데 이런데 마이크 꺼졌으면 진짜 개빡칠 것 같은데. 내일 찍어야겠다. 그러면 지금 밤도 늦었는데. 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내가 뭐라고. 자, 볼게요. 역할에 대한 보상 제재는 무조건 틀린 말이고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제재가 맞는 말입니다. 역할 행동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할 갈등 안 했구나. 자, 정신없네 진짜. 역할 갈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 갈등은요, 사실 기본적인 의미는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라고 만드는구나. 개인에게 동시에 다른 역할들, 요구되는 상황에서 역할들 간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즉, 내가 어떤 역할이 있어. 역할 1번이라고 합시다. 역할 2번이 있어. 이 사이에서, 자, 일단 전제는 내가 역할 1과 역할 2에 둘 다 속해 있어야 되는 거야. 속해 있는 역할들 사이에서 여기를 따라야 되나 여기를 따라야 되나 갈등을 한다는 거야. 근데 반드시 말해야 돼요.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얘는 은근 쉬워요. 근데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역할 갈등의 전제가 서로 다른 역할에 속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역할 1과 역할 2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개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거지, 여기 속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은 그냥 진로 고민이야, 그거는. 그쵸? 그리고 실제로 뭐 치고받고 싸웠다, 이거는 그냥 갈등이지. 그쵸?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위와 역할, 사회화부터 해서가지고 지위, 역할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야, 기출문제편 따로 올릴까, 이제부터? 개념 기출 이렇게 할까? 어쨌든 볼게요. 고등학교 재학 중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갑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전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회사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우연히 어릴 적 동네 친구들 중 하나인 을을 만나 그가 입은 경찰 제복에 매료되어 경찰 뛰기를 하였다. 야, 경찰 제복 예쁘지. 예쁜 게 아니라 멋있죠, 아주.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갑은 경찰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학교의 기본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경찰청에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자, 내가 이거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기억, 고등학교는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1차적 사회기관이야. 틀렸죠. 왜? 고등학교는 뭐야? 고등학교에서 뭐 배우는데? 야,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문화 이런 거 배우는 게 기초적인 사회화야? 아니잖아. 얘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사회화죠. 2차적이 되겠습니다. 전기회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수하기 위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아니죠. 우리 아까 회사 뭐라 그랬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 했죠. 왜? 사회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지는 않은 거잖아, 회사는. 그쵸? 디귿 볼게요. 어릴 적 동네 친구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아까 말했죠. 어릴 적의 또래 집단들, 유아기의 또래 집단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그쵸? 비공식적은 맞으나. 자, 볼게요. 리을은 얘기 사회화를 담당하는 사회화 기관이다. 뭔 소리야?
경찰학교에서 뭐 하는데? 경찰학교가 뭐 하는 거야? 써있어 앞에. 경찰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 즉 목적이 뭐라는 거야? 목적이 사회화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 사회화라는 게 뭔데? 어떤 교육기관에서, 주로 내가 아까 말했잖아, 대학교처럼 교육기관에서 뭐 하는 건데, 미리 학습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 사회에서의 규범과 가치를 미리 학습하는 것. 그쵸? 그러면 얘기사회 담당하는 사회학이 맞죠. 그쵸? 리을과 미음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사회화 기능을 하는 사회, 그 비공식적이라는 거죠. 얘는 비공식적 맞지? 얘는 아니지. 왜? 경찰 학교잖아.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뭘 해야 되지? 이제 조심할 것들만 제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들만 제가 모아놨어요. 일부러 기출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니까. 지금 사회화 봤죠? 이제 지휘와 역할 보겠습니다. 영화배우 갑은 극중 인물과의 동일시를 위해 극중 인물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몸이 불편한 화가 역할을 위해 촬영 전부터 휠체어에서 생활하거나 북미 지역의 원주민 역할을 위해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한 번은 영화 속 원수인 상대 배우에게 실제로 적대감을 드러내 동료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배역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촬영이 끝난 후에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갑은 돌연 은퇴를 선언하였다. 그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그는 영화 제작사 시 임원 자리 제안을 거절하고 화가가 되겠다며 예술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참 이 특이한 사람이네. 볼게요. 영화 배우와 배역 모두 갑의 성취지휘다. 맞잖아. 틀렸어요. 배역이 지휘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개인이 갖는 거야. 이 사람의 지휘는 영화 배우지 배역이 아니야. 배역은 이 영화에서 갖는 역할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배역을 맡은 거지. 이 사람이 배역으로서 역할을 맡은 거지. 영화 배우로서 뭐라는 거야. 영화 배우로서 역할을 한 거지 배역으로서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니은은 기억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다.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하는 것. 이건 뭐야? 갑의 역할 행동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과정도 뭐가 되냐면요. 이 역할이 역할답게 했는가, 역할다운 행동을 하였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 사회적 규범은 역할이 뭐였어?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이라 그랬죠. 그럼 역할 행동은 뭐야? 사회가 기대하는 실제 행동이야.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 그래서 직접 사냥한 고기만을 식사로 하는 것은 영화 배우로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역할 행동 맞습니다.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역할에 대한 제재 틀렸죠. 이러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행동에 대한 제재라고 해야지. 그렇죠? 갑이 경험한 역할 갈등이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거죠. 왜? 그냥 얘는 몰입 많이 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잖아. 그렇죠? 이건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읍과 시옷은 모두 공식적 사회학위원 아니죠. 예술대학원은 공식적 사회학위원 맞습니다만 영화 제작사는 얘네가 설립된 목적이 사회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공식적이 되겠습니다. 갑은 환경 문제를 접한 후 8세에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아까 내가 채식주의자 줬죠? 예시 줬죠? 15세에 환경운동가가 되었다. 갑은 비행기 대신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유엔기후 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환경문제 해결의 미온적인 세계 정상들을 비판하였다. 이거 그거 아니야? 그레타 툰베리인가? 아무튼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맞죠? 맞는 것 같은데. 갑은 세계 정상들과 설전을 두고 받을 만큼 갈등을 겪었지만 지지자들로부터 어른의 선생님 죄송합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이제 지구의 가장 위대한 변호인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그는 학생 신분으로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타임즈의 올해 인물로 선정되었다. 자, 볼게요. 채식주의자가 지입니까? 아까 아니라 그랬죠. 힘들어. 비행기 대신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성을 건너 이렇게 한 거는 뭐야? 역할 행동이죠. 뭐로서의 역할 행동. 환경운동가로서의 역할 행동이야. 죄송합니다. 너무 과했구나. 맞잖아. 환경운동가로서 이런 역할 행동을 한 것이잖아. 그쵸? 맞아요. 네. 자, 여기서는 뭐야? 자, 봐봐. 실제로 갈등을 겪은 거지. 이건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비읍과 니은. 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타임즈 올해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럼 얘는 뭐야? 보상을 받은 건데. 뭐에 대한 보상?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왜? 환경운동가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받았다는 거야. 이런 행동, 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맞잖아.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급진적 이상주의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사회개혁에 관심이 컸던 갑은 경제적 이유로 소설가의 꿈을 접고 회사원이 된다.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매번 거절한 그는 혼자만 깨끗한 척한다며 긴정되는 동료와 갈등을 빚는다. 그는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신춘문예를 통해 소설가로 등단한다. 하지만 순수문학의 힘에 한계를 느낀 그는 영화계에 입문하여 시나리오 작가와 조연출을 거쳐 늦은 나이에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분단의 아픔, 도시화와 산업화의 그늘, 소시민의 삶을 다룬 작품들로 평단의 호평과 권위주의 정권의 감시를 동시에 받은 그는 리얼리즘 계열 영화의 거장으로 존경받고 있다. 볼게요. 급진적 이상주의자, 이거 지입니까? 아니잖아. 이상주의자로서 뭘 해야 되라고 사회가 기대를 하냐고. 안 하잖아. 이상주의자로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 그죠?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과 향을 매번 거절한 거, 얘는 뭐야? 자, 이렇게 거절한 건 누구로서 행동한 거냐고. 회사원으로서 한 거 맞잖아. 뭐 소설가로서 한 거냐? 아니잖아. 그쵸, 2번입니다. 자, 빈정되는 동료와 갈등 빚는 거, 이건 그냥 갈등이죠. 역할 갈등 아니고. 역할 갈등의 전제 뭐라 그랬어? 전제 조건. 두 역할 사이에, 내가 속해 있는 두 역할 사이, 속해 있어야 돼 무조건. 내가 속해 있는 두 역할 사이에서 어느 것을 택할지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느 것을 택할지 고민하는 거, 그게 바로 역할 갈등이 되겠습니다. 갈등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라는 역할이 있죠. 그런데 내가 학교 교사기도 해. 자, 3월 19일이라고 칩시다. 3월 19일이 내 딸의 생일이야. 그런데 이 날은 실제로 공개 수업 발표 날입니다. 공개 수업을 한 날이야. 내가 담임으로서. 자, 학교 교사로서 나는 공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딸의 생일을 축하를 못 해줘.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역할 갈등이 맞죠. 왜냐? 나는 엄마라는 역할에도 속해 있고 교사라는 역할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건 역할 갈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리얼 뭐야? 소설가로 등단한 것은 시나리오 작가를 위해 예기사회화라고.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읍은 영화 감독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다. 자, 분단의 아픔, 도시화와 산업화의 그늘, 소시민의 삶을 다룬 작품들, 이게 어떻게 보상이야? 지가 한 건데 그냥 보상 아니죠?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아니구나 이제 작년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어렵게 공무원이 된 갑은 악성 민원인과, 자, 악성 민원이 아까 지위와 아니야. 지위 아니죠.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해야 할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할지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취미 생활을 답은 갑의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지자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받았다. 갑은 더 나은 방송 제작을 위해 촬영과 편집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고 있다. 갑의 배우자인 한식요리사 을은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년 전부터 전통 음식을 알리는 방송에서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어 매주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를 바쁘다. 갑이 육아에 지쳐 방송 출연을 반대하자 을은 방송을 계속해야 할지 육아에 전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기억은 성취주의다. 틀렸죠. 디귿은 발령받은 거잖아. 공무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자, 얘를 건드렸어. 자, 봐봐.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진 거야. 취미생활이야. 일과 관련이 없는 거야. 그쵸? 공무원 일과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유명해져서 발령받은 거잖아. 홍보팀으로. 얘가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입니까? 아니죠.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신념은 한식 요리사로서 을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아니잖아. 이건 그냥 신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게 어떻게 역할 행동입니까? 아니죠. 역할 행동은 반드시 뭔가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니은과 달리 시옷은 역할 갈등이다. 자, 고민하였다. 이건 뭐야? 내가 지금 공무원이야. 근데 이직을 해야 하는지 직장 생활을 계속할지, 얘는 뭐야? 뭔가 둘 사이의 역할에 속해 있는데 그 둘 사이의 갈등이 아니잖아. 그쵸? 왜 아닌데? 이미 뭔가 내가 뭔가 역할이 있어야 돼, 하나 더. 얘는 그냥 진로 고민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역할 갈등 아니고요. 시옷 어디 있어, 시옷. 고민하고 있다. 이건 뭐야? 방송 출연을 반대하자. 을은 방송을 계속해야 할지 육아에 전념해야 할지. 자, 뭐야? 방송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고정 출연자라는 역할과 육아, 부모라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 맞죠? 뭘 해야 할지,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 갈등 맞지? 4번입니다. 리을은 갑의 제사회화.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건 제사회 아니죠. 비읍은 을의 예기사회화에 속한다. 준비 아닙니다. 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죠. 예기사회화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